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오늘 맞았어요. 예? 맞았는데 이제 우리 이거 외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전 못 외우겠어요. 저 못 외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업은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2월이 오고 말았는데 이제 올 마지막 달이에요. 예, 세미 씨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에 이제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원래 지난 시간에 제가 네. 한 달 정도 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강쌤한테 호되게 혼나고 네. 한 3일만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덜 혼난 것 같네요. 호되게 혼나는 사람은 안 놀 생각을 하죠. 보통 노는 시간은 3일을 생각을 안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예. 그기까지. 아, 그래요? 예. 남은 한 달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우리 강 선생님은 열심히 달려주실 거죠? 네, 일단은 뭐 예. 내년 상반기 준비는 12월 달부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세미 씨가 며칠을 노느냐가 굉장히 고민 사항인데 며칠을 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 노는 날 뭐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같이 학생들하고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뭐 지금 놀잖아요. 평생 놀아요. 아니. 세미 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놀 거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화끈하게 노는 거고 안 놀 거면는 그냥 열심히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없으면은 지금 확실히 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놀 거면 확실히 노시라고. 그걸 계획을 짜야겠다. 내 계획을 확실하게. 취업 계획 짜야 되는 게 그거는 다 준비해. 강쌤과 함께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한 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요. 예, 사실 취준생들한테는 내년 상반기 공채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2021년 공채 준비는 남들 노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예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민경, 학력, 지방거점 국립대 졸업, 정치외교학 전공, 나이는 26세, 지원기업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향후 지원기업, 공기업 경영직무, 경험 경력, 학점 4.05점, 토익 915점, 토스 레벨 6, 커말 1급에 한국사 1급에 유통관리사 2급, 학과 사무실 등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경험, 코이카 ODA 인턴 7개월. 고민은 인턴 때 세미나나 컨퍼런스 운영 등 주로 행사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고민은 교육사항을 채울 수 없어 경영기획, 사무행정, 인사, 재무회계 등 직업교육을 9개 정도 들었는데 학교 교육도 채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예, 이번 하반기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했던 우리 최민경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고민이 이제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착실하게 관련된 준비를 되게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입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어필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학이라든지 가산점을 주는 커말 한국사, 그 다음에 코이카 ODA 인턴 등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이러한 경험 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력이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는 이제 교육 사항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신 것 같고, 그리고 나름 이제 직업교육을 9개 정도 들었고 추가적으로 또 학교 교육 이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민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 9개 정도 들었는데 학교 교육도 또 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교육 외에 즉 이 직무 교육이 충분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을 채워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도 이제 학점 이수제를 통해서
학점 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정규 과정을 이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교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좀 지원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이러한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학 중인 분들이라면 저 같으면 그래도 미리미리 이 학교 교육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해당 지원 이제 경영 사무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네요. 네, 오늘 좀 예. 많네요. 최민경 학생이 이제 가명을 사용을 하셨는데 본인 아니에요, 본인? 예, 본인인 줄 알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 광탈한 자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경 학생이 지원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소서 문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항목이 좀 당황스럽긴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친절하게 이 항목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포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조직이의 능력이라는 것은 경영이의 능력, 뭐 업무이의 능력, 뭐 등등등 해서 본인이 지원한 LH의 비전과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비전에 공감하면서도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준비된 역량을 함께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경험 및 경력 활동.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입 지원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력이 없어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건데 경력을 쓰라고 해버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항목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직무 수행 능력, 즉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유사 경험을 강조하는 게 좋은 항목이거든요.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항목은 이제 의사소통 단골 질문인 거죠. 근데 약간 특정 이제 사례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분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본인보다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향후에 너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상사와 소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과거 경험 중에서도 상대방의 그러한 특징에 맞춰서 본인의 의사를 좀 더 상대방에 맞춰서 표현했다라는 거, 자기만의 어떤 의사소통의 노하우가 강조될 수 있어야 됩니다. 라항목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잖아요.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 즉 대인관계 능력은 조직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자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대인관계 능력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 지원자가 뭐 약속을 잘 지킨다라든지 아니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든지 언행일치가 된다라든지 작은 배려를 한다라든지 이런 노력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 윤리, 마찬가지로 이제 직업 윤리 능력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야 되는데 그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 이렇게 해버리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타인을 위해서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어떠한 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등등등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나 항목입니다. 예, 본인의 학교 생활 또는 사회 생활 중 전문성 향상 또는 역량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고 귀하가 지원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입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첨삭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첨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우리 지원자가 작성한 키워드가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식 먹고 싶은데 갑자기 뭐 스시 갖다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항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키워드 선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지역기초 능력을 좀 강조하셨거든요. 물론 다행히도 이 소재 자체는 직무와 유사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양보를 해서 이 키워드와 이 소재가 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의 단계에 포함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강조가 돼줘야 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했느냐 보다도 적절한 아이디어였는지, 즉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항목을 좀 보면은 업무를 시작하며 이전 분기 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자,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도 어떤 문제점을 분석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 해결 능력의 지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분기 자료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것인지, 그리고 분기 자료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훨씬 더 좋은 이제 그러한 표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등등등 관련해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앞뒤 문장을 통해서 연결함으로써 좀 더 논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역시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 짧은 글자 수 안에 구성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작성한 자소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직무 수행 능력을 써야 되는 이 항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포인트보다도 사무행정과 관련된 우리 지원자의 어떠한 노하우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문제의 원인 분석을 좀 잘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만 좀 반영했다면 굉장히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뭐 좀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은 약간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 모든 평가는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지역판 안 하세요? 예, 한번 봤습니다. 정말 예. 좋겠다. 예. 다 같이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공식 첫 번째, 평가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예, 세미 씨, 이제 나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직무 수행 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직무 수행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무 수행 능력이요? 네. 해당 직무를 음. 얼마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 뭐 표현은 틀리진 않았는데 예, 왜 웃으시죠?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둘이가 이상한 건가요? 예, 아닌가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맞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직무 수행 능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유사 역할을 수행했던 성공 경험, 네.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 전 소통을 잘합니다. 이것도 사실 직무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역량이 맞잖아요. 근데 직무 수행 능력은 좀 더 전문성적인 측면이라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태도, 뭐 예를 들어 성실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상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열정, 뭐 예, 그런 부분은 안 돼요. 성실. 예, 그런 건 다 인성적인 부분인 거예요. 평가 의도를 파악했다면 다음은 이제 소제목이겠죠. 우리 강 선생님이 민경 학생이 쓴 소제목은 어떤지 한번 봐주실까요? 발전의 밑거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를 찾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소제목을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포인트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지식 스킬 경험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혹은 본인의 전문성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는 방향에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목을 쓰는 방법은 그래도 적절한 것 같은데, 일단 이 항목에서 이 소제목도 아래에 있는 내용과 함께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스 두 번째 법칙이죠. 증명하라입니다. 앞서 민경 학생의 고민 중 소제목 하나가 이거 안 써요 이번에? 소제목 바로 넘어가시네. 예? 소제목 쓰셔야죠. 소제목 한번 써보셔야지. 왜냐면은 이 민경 학생이
잘 썼어요. 글 잘 썼고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쓰셔야 되니까. 왜냐면은 이 민경 학생은 진짜 방향만 알았다면 진짜 더 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 써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고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요? 방향성을 이제 평가 의도로 파악했으니까 저희가 그쵸,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근데 이 글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는데 소제목만 고친다고 이게 해결이 돼. 그렇지 날카로운 질문. 아니 적절한 질문은 맞아요. 날카로웠어요. 적절한 질문인데. 아이, 글 약간 다 상처 입은 고쳐야 것 될 같아요. 것 그렇게 같은데. 날카로웠어요. 근데 잘했나요? 근데 민경 씨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이 방향을 좀 바꾸셔가지고 예. 아예 소제목. 소제목을 제안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소제목의 정답이 뭔지 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 자신 있게. 강 선생님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자, 빨리 시간 지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저희 다 썼어요? 잠시만요. 원래 조금 써놓은 게 있는데 네. 저도 포인트를 잘못 잡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 다시 강쌤 얘기 듣고 예. 조금 방향을 바꾼 소제목을 예. 써봤는데 네.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단 결석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모두가 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경영 직무니까 예. 그러니까 무단 결석을 한 5명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무단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예.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경영 능력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소제목. 이 지금 방향성만 바꾸면 된다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세미 씨 때문에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저는 제가 또 다른 소제목을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더 힘들어지실까봐 저는 오늘 안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신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써놓은 거에서 방향성을 트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일단은 뭐 방금 세미 씨가 얘기한 게 제가 적잖이 당황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저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저 내년에 축구한다요. 내년에 뭐 하고? 축구. 그게 뭐야? 취직 뽀개기. 그래? 취업 뽀개기. 취업 뽀개기. 잠깐만. 안녕.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여러분 가는데. 안녕. 이게 저는 저는 먼저 갈게요. 방향성만 틀으라고 했는데 이게 더 뭐 이게 미궁 속으로 빠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맞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한 게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건 나중에 이 친구가 일을 하게 되면 사무직에서 유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실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 이런 세미나 운영이라든지 행사 운영이라든지 행사 기획, 교육 기획 등등등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참여율 제고라는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뭐 이런 역량이 있겠구나를 암시할 수 있어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야.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왕관 같은 거 CG 해주시나요? 왕관. 수석 우등생. 이번에는 우리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앞서 민경 학생의 고민 중 하나가 인턴 때 경험, 경력에 대한 내용을 자소서에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이게 증명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세미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을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해서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실제 이 경험에 적용하면서 실제 업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향후 입사 후에 사무행정직 직원으로서 이러한 이벤트, 세미나,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라는 모습을 함께 강조할 수 있다면 지금 강조한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이 교육 운영, 세미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까지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쌤이 말씀하신 대로 바꾼다면 민경 학생은 자소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첫 문장을 바꿔야 되겠죠? 소제목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LH 중심이 경영사무 직무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영사무 직무에서는 이제 행사 운영이나 세미나 운영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으셔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미나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행사 운영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로 준비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인시켜라인데요. 민경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을까요? 각인의 내용으로 본다면 10점 만점에 저는 뭐 한 8.5, 9? 뭐 그 정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글자에 대한 정제가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도 간결하고 가독성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각인적 측면에서는 즉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뭐 매일 5명씩 발생했던 무단결석 이런 영역을 없애고 더욱 열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조금 문장이 길어지는 게 한 요 정도거든요. 2줄 정도. 요것보다만 더 길어지지 않게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표현들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더 줄인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 정도 내용이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각인시키는 부분이 취준생들한테는 이게 참 막연하거든요. 왜냐면 주위에 다 취준생밖에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자소서 첨삭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이 각인, 즉 가독성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다?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독성 때문은 필요 없다.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엄마한테 보여주고 아빠한테 보여줬는데 잘 안 읽힌다.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진짜 잘 쓴 거고요. 전문가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 자기소개서를 친구들끼리 이렇게 첨삭을 한다라고 하면 평가 의도가 뭐고 증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취준생들끼리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야 내가 너 거 보니까 이 문장이 너무 길어. 요 표현은 좀 삭제해도 될 것 같아. 야 누구누구야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가 좀 겹치는 것 같거든. 그럼 이런 건 이렇게 요약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성의 있게 조금씩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주마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 좀 민망한,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해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스펙과 자소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일단 당연히 스펙이죠. 그래요? 네, 당연히 스펙이죠. 아니 근데 요즘은 당연히 블라인드라 안 보잖아요. 스펙 잘. 사실 저는 자기소개서 강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더 중요해요. 그래요? 아니 스펙이라는 게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소개서의 상당수의 소재가 이 스펙에서 나와요. 스펙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소개서의 뼈대 자체도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최고의 스펙이 뭐예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죠. 근데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자기소설 잘 쓸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연결된 부분일 수는 있는데 자소서를 잘 쓴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미 스펙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스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블라인드 채용을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전공이나 학점에 대한 그 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능력, 역량은 역시나 요구를 해요. 그래서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그게 다 좋은 스펙, 양질의 스펙인 거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영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어떤 국내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토익 990점 받을 필요는 없죠. 이런 건 필요가 없는 스펙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외 영업을 한다. 아니 990 있으면 좋지. 물론 이제 900도 좋지만 예를 든다면 그래서 말 그대로 직무에 도움이 되는 스펙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자기소개서도 작성이 잘 된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자소서를 다시 써봐야겠죠.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민경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네, 이전 분기 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무단결석 인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저와 세미 씨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 뭐 계속 보면 소재 제목부터 뭐 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 할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전 분기 자료를 근태 시간 관리, 업무 보고서 등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모두 분석한 결과 무단 결석 인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이전 분기 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무단 결석 인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가 뭐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둘 중에 그래도 누가 좀 더 괜찮았습니까? 세미 씨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포인트가 들어갔거든. 다양한. 다양한. 예, 아까 그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분석을 이 분기 자료를 어떻게 혹은 이 분기 자료 말고도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부분 추가했으면 문제 해결력도 잘 강조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다양한이라는 느낌의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미 씨가 좀 더 좋은 그런 표현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벌써 2승 아니에요? 3승인가? 이거 그때 벌금 내기로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작가님이 답을 써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열심히. 정답 같은 거의 비슷한 대답을 씁니까 이제? 저 강쌤한테 집중해서 지금 아. 필기만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슬기로웠어요. 우리 세미 씨는 이제는 어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공부가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보는 시청자들이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하시고. 예, 이제 배우시는 분들로 와야 되는데 네네네. 아 진짜 부럽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될까요? 올해 내년 중반? 알겠습니다. 아 진짜 부럽습니다. 네 오늘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최민경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라는 거는 이제 평가자와 소통을 잘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한다라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기소개서 항목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왜 이러한 항목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 항목에서는 다른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항목에서는 더욱더 이런 걸 요구하겠구나.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이해했을 때 더 정확하게 평가자와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작성하기보다도 한 번 정도는 더 침착하게 평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